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통영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에게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 1년 동안 나 정말 힘들었다고 어디다 투정 부리고 싶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상적인 부부셨습니다. 동갑내기에 지금껏 살면서 큰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기분 나쁜 일에도 늘 한 사람이 져주며 웃음으로 넘기는 그런 부부였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저희 부모님을 롤모델로 삼아 부모님 같은 부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사람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늘 바라고 그리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제가 먼저 고백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덜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엄마랑 할머니가 정원이랑 나랑 얼마나 대놓고 차별했는지 내가 정원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정도였다니까. 그때도 엄마랑 할머니가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커서 생각해보면 그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그랬길래 그래. 여동생이 상처 엄청 많이 받았겠다. 어릴 때 그런 취급받고 살면 커서 부모들이랑 연 끊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자기 동생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남편은 일할성 쌍둥이로 태어나 남편 밑으로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어릴 때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우가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셨던 할머니와 시모에게 구박을 엄청 받고 살았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시모가 신우를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박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상황이 역전된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5년 전에 엄마가 대장암에 걸렸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정원이가 엄마 꼴 보기 싫다고 집 나가서 살고 있었거든. 근데 엄마 대장암이란 소리 듣자마자 짐 싸고 집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또 뭐 좀 다 알아주면서 간병하고 있다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엄마 마음이 안 변할 수가 있었어? 그렇겠다. 본인이 모지게 굴었던 딸이 나 아프다고 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도 않고 옆에 있어주면 나 같아도 마음이 변할 것 같아. 어머니가 과거의 자신의 행동에 많이 후회하셨겠어. 우리 엄마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였으면 미안해서라도 괜찮다고 거절할 텐데 그걸 또 해준다고 해주는 대로 다 받고 있으니. 근데 보면 정원이는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 사랑받는 게 행복해 보여서 더 안타깝더라고. 남편은 아들이란 이유로 어릴 때부터 학원도 많이 다니고 캐나다로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그 덕분에 좋은 회사에도 취직을 할 수 있었는데 신우는 딸이란 이유로 미움만 받는다고 시모에게 그 어떤 것도 받은 게 없어 보였는데 남편과 다르게 전문대도 사정해서 겨우 졸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엄마가 나보다 정원이를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정원이가 그동안 못 받은 사랑 듬뿍 받으면서 어릴 때 받은 상처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연애 초반에는 남편이 신우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우를 안타까워하거나 신우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부터는 남편은 신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네가 겁먹을 수도 있겠지만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는 말인데 사실 우리 결혼하는데 엄마 의견보다 정훈이 의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거야. 뭔 소리야? 우리가 결혼하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동생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야? 엄마 본인 의견 없어진 지 오래야. 엄마 언제부턴가 정훈이 하는 말만 듣고 정훈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결혼도 정훈이가 반대하면 엄마도 똑같이 반대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아가씨가 반대한다고 해도 솔직히 어머니 의견은 아니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자기 동생한테까지 비위 맞춰가면서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정훈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정훈이가 조금 예민한 말투로 말해도 이해하고 넘어가주라. 마치 신우에게 우리 결혼 결정권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남편의 말에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신우 눈에 거슬리는 일 없게 하자는 마음으로 실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신우 눈에 든 건지 신우는 웃으며 저를 환영해 주었고 저희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가씨 만나보니까 자기가 말한 그런 예민함 같은 건 없던데? 그리고 아가씨가 어머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스타일은 아닌 거 보였어. 엄청 밝고 착한 사람 같은데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냐? 진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근데 내가 말했었잖아. 언제부턴가 엄마가 정원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다고. 그걸 보면서 나는 좀 이상한 걸 많이 느꼈었거든. 원래 딸이랑 엄마는 친구 같기도 하고 애증 관계라서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딸이 크면 엄마한테 답답함을 많이 느껴서 말할 때 조금 짜증식으로 말하곤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였나? 내가 모녀 사이는 잘 모르니까 네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라면 그런 거겠지? 괜히 이 문제를 걱정 많이 했었는데 신경 꺼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와 신우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이 오해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결혼 준비 중 남편이 느끼고 있던 것들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말을 바꾸는 거야? 분명히 우리 신혼집 하는데 1억 보태준다고 약속했었잖아. 엄마가 그 돈 해주는 줄 알고 집 계약까지 하고 왔는데 갑자기 못 해준다고 하면 우리 계약금만 날리는 거야. 미안하게 됐다 태연아. 엄마도 웬만하면 너 결혼하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정원이가 옆에서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엄마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것 같구나. 미안하다. 정원이가 도와주지 말라고 했다고? 도대체 왜? 아니 그 이유를 떠나서 엄마가 왜 정원이 말만 듣는 거야? 정원이가 도와주지 말라고 했다고 도와주기로 약속한 걸 어기는 게 어딨어. 태연아,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정원이 말 듣고 보면 다 일리가 있어서 엄마도 이러는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그 돈 다른 데서 알아보든지 너희들 가지고 있는 돈에 맞는 집을 구하든지 해라. 엄마가 미안하다. 신혼집 구하는데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시모는 잔금 치르기 일주일 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시모가 저희 결혼에 자금을 보태는 걸 신우가 반대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때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뒤에서 시모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요.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머님 아가씨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정도로 지금 아가씨 말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아가씨가 옆에서 어머님 병수발을 다 들어줬다고 해도 저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정원이 없을 때 엄마 찾아가서 다시 물어봤더니 엄마 하는 말이 정원이 덕분에 암도 완치할 수 있게 된 거고 앞으로도 정원이가 엄마 먹여 살려줄 것 같다고. 지금부터라도 정원이 말 잘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하겠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자기가 거기서 뭐라고 했으면 아가씨가 이간질하는 것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 말 안 하기 잘했어. 아휴, 걱정스럽긴 하지만 아가씨한테 잘 보이긴 해야 할 것 같다 나. 시모든 신우든 시댁의 사랑까지는 못 받더라도 미움은 받지 말자는 생각에 저는 시댁의 실세인 신우의 눈에 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시모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었고 제가 신우도 신경을 꽤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보여야 했기에 선물 공세도 엄청나게 했었는데 그 덕분인지 신우가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희가 언니한테만 하는 이야기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저희 오빠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언니만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언니니까 이러면 하는 거예요.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가 저 믿고 해주는 이야기면 저 오빠한테도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비밀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별건 아니고 그냥 엄마랑 오빠 이야기예요. 언니도 오빠랑 저 어릴 때 할머니랑 엄마가 저만 구박 엄청 한 거 알고 있죠? 오빠가 언니한테 말했을 것 같은데요? 네,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어머님이 지금은 안 그러셔도 아프기 전까진 남아선호 세상이 엄청 심하셨다면서요? 그 이야기 듣고 어린 나이에 상처받았을 아가씨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신우는 저에게 시모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는데 이야기의 대부분이 시모와 남편에 대한 욕이었습니다. 시모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제 남편에 대해 저에게 욕을 하는 신우가 불편하긴 했지만 저는 신우의 신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끝까지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오빠가 진짜 재수없는 게 뭔지 알아요?
엄마가 저 대학 마지막 학기 등록금 못 내준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 친구들이랑 캐나다로 연수 가고 싶다고 거기 보내달라고 엄마를 조르는 거 있죠. 나 그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앞에서는 저 챙겨주는 척 하면서 결국엔 자기만 생각했다니까요. 아, 그때 오빠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버리면 아가씨 대학 등록금 지원받는 게 어려워져서 그런 거죠? 네. 안 그래도 엄마가 대학 등록금 안 내주려고 버티고 있는데 오빠가 비싼 돈 들여서 캐나다로 가버린다고 하면 엄마 분명히 그 핑계로 제 등록금 안 내줄 게 뻔한데 거기다 대고 어학연수를 보내달라고 하다니 오빠 진짜 여우새 꼈다니까요. 신우는 시모와 남편에게 쌓인 게 엄청 많아 보였는데 신우는 시모 욕을 그렇게 하면서도 시모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프고 나이 든 엄마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미워도 내가 엄마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이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아가씨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먹기 쉽지 않은데 아가씨 나중에 꼭 복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해드리니까 어머님도 지금은 오빠보다 아가씨를 더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저를 더 좋아하게 만들려고 제가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죽을 병 걸린 엄마를 제가 살려냈는데 저를 더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어쨌든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는 죽을 때까지 제가 모시고 살 거니까요. 아, 그럼 언니도 저한테 고마워야겠네요. 시어머니라는 짐을 제가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신우를 알면 알수록 찝찝하고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신우에게 잘 보이니 시집살이도 당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몸과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요즘 정원이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정원이한테 그렇게까지 다 맞춰줄 필요 없어. 적당히 거리 두면서 지내. 아가씨가 그동안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쌓인 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걸 지금까지 어디다 말할 곳이 없었나 봐. 그래서 나한테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는 거니까 아가씨 마음 풀릴 때까지만 내가 아가씨 이야기 들어주는 걸로 할게. 정훈이 걔 이모 고모 사촌할 거 없이 친척도 붙잡고 엄마랑 내용 엄청 하고 다녔어.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정훈이가 엄마한테 붙어있는 게 단순히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 왜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아프다는 말 듣고 하던 일 뒷전으로 미루고 달려온 게 아가씨라고 했잖아. 진심이 아니면 그럴 수가 있겠어? 심하면 안 되는 거 나도 잘 아는데 그렇게 고집 세고 강단했던 엄마가 지금 정원이 말이 끔뻑 죽는 것도 그렇고 정원이도 예전과는 다르게 행동이나 말투가 미세하게 바뀐 게 너무 신경 쓰여. 다른 속내가 있어 보이니까 내 말 듣고 정원이랑 가까이 하지 마. 남편에게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지만 저도 신우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잘 지내고 있던 신우와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기는 어려워 전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제가 신우 눈에 꽤 마음에 든 듯 했습니다. 솔미야, 다음 주부터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너희 집에 들러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겠니? 아니요, 어머님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연이 집안 살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지. 안 봐도 내 눈에 환하다. 내가 그동안 태연이를 너무 귀하게 키워서 아마 태연이는 자기가 집안 살림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어머님, 그렇긴 해도 그건 제가 태연씨 잘 타이르면 되는 일이라서 괜찮아요. 어머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못할 정도로 바쁜 것도 아닌데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 놓고 너만 고생시키는 게 내 마음이 걸려서 그래.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똑같은데 집안 살림은 너만 하는 게 말이 되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너희 집은 1시간에 가서 조금만 해줄 거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모는 신우와 저만 있는 자리에서 저희 집 살림을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별말 없이 시모 편에 들어주는 신우를 보니 그것도 다 신우가 시킨 일인 듯 해보였습니다. 언니, 엄마가 먼저 해주겠다는데 그냥 그러라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나 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저러고 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힘들면 먼저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아직 괜찮은데 도와준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어머님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저희가 어머님 도움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언니 너 참 착하다니까? 엄마 암 안 치는 지가 언젠데요. 엄마 지금 일반 사람들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팠다고 집에만 있으면 몸도 안 좋아져서 밖에 나갈 수 있는 일 있으면 자주 나가줘야 돼요. 시모가 저희 집에 오는 게 불편하다기보다는 시모의 의지가 아닌 신우의 지시로 시모가 하는 일인 것 같아 불편한 마음에 끝까지 거절을 했지만 시모는 끝끝내 저희 집에 가사 도우미 일을 자청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계속 우리 집 오시게 내버려둬도 괜찮을까? 나는 어머님 아가씨 때문에 저러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 당신이 어머님 좀 말려봐. 엄마한테 이미 말했는데 엄마 내 말 안 들어.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다 보면 언젠가 정원이가 먼저 일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저를 생각해주는 신우의 일방적인 호의가 불편하게만 느껴지고 있었지만 사이가 나쁜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 불편함도 감수하고 참고 있었는데 신우는 정말 자기가 그 집의 최고 결정권자라도 되는 양 굴기 시작했습니다. 대은아, 아버지가 물려준 이 집 말이다. 아버지 죽고 너랑 나랑 정은이 앞으로 공동상속이 됐는데 너 이 집 권리 포기 좀 해줄 수 있겠니? 엄마, 내가 말했지. 포기해줄 수 있냐고 묻지 말고 포기하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오빠가 당연히 고민할 거 아니야. 그렇지? 엄마가 말실수를 했네. 대은아, 엄마도 포기할 생각이니까 너도 포기하고 우리 이 집 정은이한테 주는 걸로 하자. 시모가 할 말이 있다며 시댁으로 호출을 했는데 신우는 남편과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시모에게 지시를 했고 시모는 그 지시에 따라 남편에게 시부가 남겨준 집을 신우에게 주자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나 정은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들 있어? 누굴 정말 바보로 하는 거야 뭐야? 됐고, 엄마 말대로 이 집 나한테 넘겨주는 걸로 해. 이 집 아빠가 엄마한테 남겨주고 간 집이고 집주인은 엄마가 나한테 이 집 준다고 하는 거니까 오빠는 잔말 말고 포기나 하라고.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남겨주는 거면 몰라도 엄마 아직 살려 30년은 더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너한테 이 집을 물려줘야 되는데? 보니까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엄마한테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 같은데 내 말 틀렸어? 남편의 말이 맞는지 시모는 남편과 신우의 눈을 피해 구석으로 시선을 옮겼지만 신우는 저와 남편의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엄마랑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오빠가 뭔데 싫다고 해? 오빠, 이 집 탐나? 엄마한테 뜯어갈 돈이 더 남아있어? 내가 엄마한테 뜯어가긴 뭘 뜯어갔다고 너는 말이 그딴 식으로 해? 너야말로 무슨 욕심 때문에 이 집을 네가 가져가려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집은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는 건들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둬야지. 둘이 살기 너무 큰 거 같아서 이 집 팔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니까 오빠 당장 이 집 포기하라고. 그리고 오빠가 그동안 엄마한테 뜯어간 건 정말 생각 못하는 거야? 과거에 시모가 신우보다 남편에게 더 많은 금전적인 투자를 한 건 사실이었지만 남편이 시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그런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땡전 한 푼 못 받고 결혼을 했는데 신우가 남편을 도둑놈 취급하듯 많은 것에 대해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 엄마가 네 편 든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 조심해. 내가 뭘 뜯어갔다고 그래? 그리고 이 집 둘이 살기에 절대 큰 집 아니야. 그러니까 너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말고 이 집 건들지 마. 나 이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서 남은 돈은 내 사업하는 데 쓸 생각이야. 엄마 죽을 때까지 내가 모시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어서 그래. 사업은 하고 싶은데 사업 자금은 없고 그래서 이 집 팔 생각인 거구나. 결국 네 욕심 때문에 엄마 손해보게 만들려는 거네? 너 엄마 핑계대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자꾸 엄마 핑계를 대? 오빠는 엄마 모시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이 많아? 오빠가 엄마 아플 때 한 번이라도 간병한 적 있어? 없잖아. 오빠는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 없다고.
내가 한다고 해도 네가 하겠다고 못하겠었던 거 너야말로 까먹었냐? 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됐어? 도대체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래? 남편과 신우는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쌍욕을 퍼부으면서까지 싸웠는데 중간에 시모가 울면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남매를 뜯어말렸습니다. 제발 그만들 해라. 그만들 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대리 너한테도 잘못했고 정은이 너한테도 잘못했으니까 제발 그만들 하라고. 그리고 대화로 좋게 풀면 되지. 왜 형제끼리 욕을 하고 사고 그러는 거야. 시모가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울면서 남편과 신우를 말리고 있었는데 신우의 불똥이 시모에게 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내 편을 안 들고 그러고 있어?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엄마 죽을 때까지 모실 사람은 오빠가 아니라 나라고 말했었잖아. 알아, 알지. 근데 정은아,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워서는 안 돼. 엄마 죽으면 너한테 가족이라고는 오빠뿐인데 돈 때문에 싸워서 튀겠니? 엄마, 내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지. 어차피 오빠는 자기 식구들만 챙기지 우리는 안 챙길 거라고. 엄마 안 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모신 사람도 나고 엄마가 또 무슨 병에 걸리든 엄마 옆에 있을 사람은 나뿐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내 편을 안 드냐고.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니? 그리고 엄마가 오빠 잘 살게 볼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하고 진정해.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 저는 시모를 세뇌시키고 조종하는 신우를 보며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둘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우의 말에 기가 죽어 입을 꾹 다물었고 신우는 남편과 제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모에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엄마 명심해. 엄마 자꾸 내가 아니라 오빠 편 들면 나 나중에 엄마 앞에 때 고래장 시켜버릴 거야. 현대판 고래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엄마 몰라서 그러지. 엄마 늙어서 외롭게 죽기 싫으면 나한테 잘하란 말이야. 야 최정은,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너 지금 엄마한테 말한 거 범죄야 범죄. 어디서 엄마를 그딴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 오빠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엄마 겁주려고 하는 말이지 진심으로 하는 말이겠어? 그리고 오빠는 내일 당장 인감이란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소리를 떼서 나한테 보내.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설득시켜 시부가 남겨준 집권리를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우와 함께 살고 있는 시부가 걱정돼서였죠. 여보, 아가씨 해달라는 대로 하자. 당신도 나도 어차피 그 집 갖고 싶어 한 적도 없었고 당연히 아가씨 줄 생각이었잖아.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것 뿐이니까 우리 아가씨가 해달라는 대로 하자. 아니 그 집을 팔아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씨 말대로 엄마랑 평생 살 거면 내 집이라도 제대로 있어야지 평생 살도 말들 하지. 당신이 봐도 정원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내 눈에도 아가씨가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그 집 포기 안 한다고 하면 어머니만 아가씨한테 괴롭히 나갈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은 끝까지 그럴 수 없다며 포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 시모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을 설득시켰습니다. 태은아, 엄마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니? 용돈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대학도도 가고 싶다는데 수천 들여서 보내주고 그 비싼 어학연수까지 보내주지 않냐? 엄마가 너한테 해준 만큼 정은이한테도 해줘야 돼서 그러니까 네가 엄마 생각해서라도 이 집 포기해주면 안 되겠어? 엄마, 정원이랑 같이 살고 난 이후부터 엄마 정원이한테 돈 많이 썼잖아. 차도 사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줬으면 됐지. 뭘 더 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엄마 다른 건 몰라도 집은 지켜야 돼. 엄마는 정은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싶어. 정은이 말대로 엄마 평생 정은이한테 신세지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이러면 엄마가 정은이 눈치 보인단 말이야. 시모와 저의 설득 끝에 남편은 시모가 남겨준 집을 신우에게 주기로 했고 남편은 저에게 앞으로 시모를 돕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재산이고 뭐고 다 정은이가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엄마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 엄마 죽기 전에 정은이가 엄마 돈 다 쓰든지 아니면 엄마 죽고 나면 정은이가 그 돈 자기가 다 가져가든지 할 텐데 내가 왜 엄마를 돌봐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지. 그동안 어머님이 당신한테 해주는 것들이 많잖아.
지금까지 받은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자.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 이미 정은이한테 너무 심하게 세뇌당했고 엄마랑 정은이 앞으로 나한테 피해를 주면 좋지 돈은 안 줄 것 같으니까 나 이제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정은이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지 뭐. 화가 단단히 난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에 한두 번 저희 집에 와서 청소하는 일도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연 끊고 살자고 직접적으로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앞으로 보고 살지 말자는 말과 다름없었죠. 그 이후 시모도 신우도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긴장을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단순한 안부 전화였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연락도 없고 오빠는 일부러 내 연락 피하는지 전화도 안 받아서 궁금해서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언니는 제 전화 받네요. 아가씨,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아가씨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신다던 사업은 잘 되고 있고요? 뭐 대충 먹고 살 만큼은 벌고는 있어요. 근데 언니, 오빠 왜 제 전화 안 받아요? 언니가 오빠 보고 제 전화 좀 받으라고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아, 오빠 지금 캄보디아로 출장 가서 아마 전화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에 귀국하는데 그때 다시 전화 걸어보는 게 어떻겠어요? 급한 일이면 문자라도 남겨보세요. 오빠 출장 갔다고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였구나. 일단 알겠어요. 제가 다시 또 전화할 테니까 그때 제 전화 꼭 받으세요. 1년 만에 전화를 건 신우는 정말 단순히 제 안부를 묻기만 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설마 또 무슨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기려나 싶었는데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건 다음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출근할 때 깜빡하고 들고 가지 못한 회사 자료가 있어 점심시간에 그 자료를 가지러 집으로 왔는데 현관 앞에 시모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는데 시모가 그걸 알고 저희 몰래 집으로 들어온 듯 했죠. 시모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보려고 조용히 거실로 가보았지만 시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안방에서 흐릿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안방문을 조심스레 열어 작은 틈 사이로 엿보고 있었는데 시모는 신호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경은아, 남자 팬티 이거는 어디다 두라고 했지? 침대 머리맡에 두라고 했었나? 아니 엄마, 침대 머리맡에 두면 너무 티나니까 침대 밑에 두라고 했었잖아. 안 보이게 완전히 넣지 말고 팬티 끄트머리는 보이게 잘 놔두라고. 알겠다. 그거는 네가 시킨 대로 했는데 콘돔은 어디다 두면 될까? 이것도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둬야 되나? 2개는 안방 쓰레기통에 넣어두고 하나는 침대 옆에 잘 보이는 곳에 떨어뜨려놔. 오빠가 한눈에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둬야지. 아니면 잘 모르고 지나친다고. 시모는 신호가 시키는 대로 외간 남자의 팬티를 저희 보고 침대 밑에 숨겨두었고 어디서 구해온건지 누가 한번 사용했던 콘돔들을 안방 여기저기에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몸이 굳어버린 건지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은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네 세연이가 네 말대로 우리 집에 와서 지내기나 할까? 너희 세연이 생각보다 눈치 빨라서 네가 시킨 대로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엄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언니 눈치 빨라서 오히려 내 말 더 잘 들어. 자기가 내 말 안 들으면 시집살이 당하는 거 뻔히 아는데 감히 내 말을 거역하겠어? 일단 엄마 내가 시키는 거 다 끝냈으면 엄마 다녀갔다는 흔적 남기지 않고 얼른 돌아와. 나 지금 세연이한테 전화해서 퇴근하고 바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할게. 신우는 시모와의 통화를 끝내자마자 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제 휴대폰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서 시모는 제가 그곳에 있는 걸 목격했고 시모와 저는 살짝 열려있는 안방 문틈 사이로 눈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공포감을 느낀 저는 바로 신우의 전화를 끊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아가, 너 집에 있었구나. 근데 왜 소리를 안 내고 숨어 있었던 거니? 너 지금까지 내가 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었어?
아니 그리고 도대체 경찰서에 전화는 왜 건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잠깐 두고 온 게 있어서 가지러 온 건데 어머님 현관에 어머니 신발이 있길래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뭐하고 계시나 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무서우려고 해요. 저희 물음에 시몬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시더니 허겁지겁 외투를 챙겨 저희 집에서 빠져나가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시모를 못 가게 말려야 된다는 생각에 시모를 힘으로 붙잡아 두고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시모를 모시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언니 진짜 미쳤어요? 저기요 경찰관님, 저희 새언니가 딴 남자랑 바람을 피워서 저희 엄마가 그 증거 잡으러 저희 오빠 집에 들어간 거니까 이제 그만하고 엄마 풀어주시죠? 아가씨, 제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야말로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시킬 수가 있냐고요. 아가씨가 저 바람 피우는 걸로 몰아가려고 남이 쓰던 콘돔까지 구해왔어 저희 안방에서 가짜 증거 조작했잖아요. 제가요? 언제요? 언니 증거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언니 말 믿어줄 것 같아요? 언니가 신고자라고 해서 언니 말이 다 맞는 거 아니니까 증거 없이 함부로 그딴 식으로 떠들지 말라고요. 제가 휴대폰으로 시모가 하던 모든 행동을 촬영했다는 걸 몰랐던 신호는 시모가 경찰에 연행됐다는 소식에 곧장 경찰서로 달려와 제가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거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없긴 왜 없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사셨던 행동들 제가 다 촬영했고요. 아가씨가 어머님한테 지시하고 있던 목소리까지 다 녹음됐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바로 경찰들에게 제가 촬영한 영상을 제출했고 시모는 그제야 저에게 매달려 사과를 하셨습니다.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려구나.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내가 잘못했다. 언니 설마 엄마랑 저 처벌받게 하실 건 아니죠? 언니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닌 거 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로 해결해요. 마음 같아서는 신우만은 꼭 처벌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들을 제 손으로 처벌할 수 없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며 무서워하는 시모가 안타까워 저는 경찰관분들에게 시모와 신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경찰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물어보려고 대화를 나눴는데 신우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저에게 남편과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언니, 엄마랑 저는 오빠랑 언니가 이혼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짓 벌인 거니까 이번 일은 언니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 오빠랑 이혼 좀 해주세요. 아가씨,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보고 오빠랑 이혼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가씨가 그러라고 하면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순순히 이혼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짓까지 벌인 거죠. 언니,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오빠랑 이혼하세요. 저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 언니한테만큼은 알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시댁 식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때는 신우의 눈치를 보며 신우의 비위를 맞춰줬지만 그땐 저도 화가 날 만큼 화가 나 있었고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신우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겁도 없는 사람이군요. 아가씨가 그런다고 제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아가씨 이러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언니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왜요? 저 다시 경찰서에 집어넣기라도 할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뭔지나 들어보자고요. 아가씨, 도대체 제가 왜 오빠를 이혼하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아가씨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안절부절 못하며 옆에 있던 시모는 신우와 제가 싸우기라도 할까봐 신우의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정은이 사업이 힘들어져서 우리가 대은이한테 도움 좀 받으려고 있는데 대은이가 글쎄 자기도 가정이 있고 곧 아이도 낳을 생각이라 못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마 세학이 네가 우리한테 돈 빌려주는 걸 싫어할 거라고 말하길래 우리는 너 때문에 대은이한테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였어. 사실이잖아요. 언니만 아니었으면 엄마랑 저 오빠 도움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언니 때문에 오빠 자기 가정 지키려고 1년 동안 엄마랑 저 모른 척하고 지냈잖아요.
그게 오빠 의지 없다고 해도 그 이유는 언니 때문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 언니가 이해하시라고요. 정은아, 너도 이제 그만해. 네 세연이도 오늘 일로 많이 놀랐을 거고 네 오빠 알면 너도 나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엄마, 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 아직 오빠한테 쓴 돈 한 푼도 못 되돌려받았어. 엄마 그 돈 되돌려받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리고 오빠가 언니랑 이혼을 해야지 오빠 주머니에서 돈이 풀린다고. 소름 돋고 무서운 신우를 보며 저 사람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짝 물러나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저희는 신우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시모를 데리러 시댁으로 출동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근데 나 엄마한테 뭐라고 할 생각 없고 엄마 우리 집으로 데려갈 생각이야. 엄마도 정원이 저러는 거 무섭지 않아? 대은아, 엄마도 정원이가 좀 무섭긴 하지만 정원이 말대로 엄마 앞으로 정원이 없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데 엄마 그러고 싶지 않아. 엄마 그거 정원이한테 세뇌당한 거야. 내가 엄마 버린다고 그랬어? 내가 엄마 모른 척한대? 나 엄마 평생 모시고 살 수 있고 엄마 다시 아프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모른 척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가자. 엄마 어쩌다 정원이한테 이렇게까지 세뇌를 당했어. 처음에 시모는 신우를 무서워하면서도 절대 신우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남편과 제가 몇 시간 동안 시모를 설득한 끝에 시모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우가 집으로 들이닥쳤는데, 시모는 신우를 보자마자 저희에게 다급하게 저희가 했던 말들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대은아, 나 정말 너희 집에 가도 되는 거니? 세학이랑 대은이 네가 정말로 나 평생 모시고 사는 거 맞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제가 어떻게든 어머님 모시고 살고 어떻게든 어머님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가요. 아들인 남편이 아닌 며느리인 제가 시모에게 확신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시모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모를 설득시켰는데, 신우는 그런 저와 남편이 아닌 시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가긴 어딜 가. 나랑 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했잖아. 엄마 또 나 버리고 오빠한테 가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까지 했는데 엄마가 날 버리고 갈 수가 있어? 아가씨 그만하세요. 어머니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도대체 아가씨 그동안 어머님한테 무슨 말로 세뇌를 시켰길래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냐고요. 너는 빠지고 닥치고 있어. 엄마 절대 가지마. 나 아직 엄마한테 복수 제대로 못했어. 엄마가 어렸을 때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 미워하고 구박했던 거 나 아직 다 못 갚았다고. 가더라도 나한테 당할 건 다 당하고 가야지. 어딜 감히 나한테서 도망가려고 해? 흥분을 한 신우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고, 신우의 말에 경악을 한 저는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죽다 살아났고 나한테 갚아야 될 빚 많으니까 내가 엄마 힘들게 해도 꾹 참고 내 옆에서 살아. 그래도 내가 엄마 평생 모시겠다고 했는데 엄마 나랑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엄마 탓이니 엄마가 그 죄값을 받아야겠지. 네 말대로 엄마 너랑 같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정은아. 신우의 말에 시모는 저희와 함께 가지 않고 집에만 남아있겠다고 말했지만, 시모를 신우와 함께 두면 시모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이 억지로 시모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정원이 강제로라도 정신병으로 입원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원이 보니까 상태가 심각해 보여.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정원이 쟤도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엄마가 옆에서 정원이 잘 달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엄마, 정원이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정원이를 위한 일이야.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정원이 괜찮아지면 그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러니까 정원이 정신병원 입원시켜서 마음에 입은 상처 치료받게 하자. 남편과 제가 긴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은 신우를 정신병원에 보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복수심에 사로잡혀 시모를 괴롭히고 세뇌하는 신우 행동은 어릴 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골마 나온 행동이었기에 남편과 저는 그 상처를 치료하면 반드시 신우도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쉽지 않은 결정이긴 했지만 시모의 동의하에 저희는 신우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처음엔 순순히 가지 않겠다고 하던 신우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치료를 완벽히 끝내고 퇴원을 하고 싶다고 먼저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그런 신우에게 약속했죠. 정은아, 여기서 나오면 엄마가 너한테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 테니까 치료 잘 받고 나와. 엄마도 밖에서 치료받고 반성하면서 정은이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 시모도 저희와 함께 살며 정신병원 치료와 심리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에 임하고 있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면회를 갈 때마다 웃으며 저희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신우가 퇴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과 저는 시모와 신우가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입니다. 사실 남편과 제가 지금 많이 지친 상태이긴 하지만 시모와 신우가 건강을 회복하고 잘 지내기만 한다면 남편과 저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댁의 불행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긴 터널에도 결국 빛이 들어오듯 저희 가족들에도 끝이란 게 다가오겠죠. 저는 희망의 빗줄기 하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